미국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셨죠. 남의 나라 선거인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었을까 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펜실바니아의 유권자가 누구한테 투표를 하는지 관심이 가질지 제가 평생 생각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지난주 내내 정말 뜨겁게 미국 대선이 한국을 달궜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눌 얘기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만큼 관심이 있는 거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한국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장 강대국으로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단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집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워낙 독특하고 또 지난 4년 가까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물론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런 정책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커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예상대로 됐습니다. 물론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중간에 과연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인가 하는 적지 않은 의구심이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바이든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트럼프 후보가 받은 표 7천만 표가 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받은 표도 무려 7,400만 표이기 때문에 미국 선거상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해서 승리한 그런 후보가 됐고 또한 가장 많은 득표를 했음에도 또 이 패배한 그런 또 그 새로운 결과를 지금 만들어낸 선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과연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난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정치 체제라는 것 자체가 지난 4년간 굉장히 양극화돼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층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트럼프를 지지했고 반면에 트럼프를 반대하는 바이든 중심으로 뭉친 그 지지층은 또 민주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양극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해악적인 존재다. 타협이 안 된 서로가 없어져야 미국의 이해가 훨씬 더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전개가 됐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관건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주의라는 것을 무시하고 미국의 단기 이익만 쫓아가는 그런 일방주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한국도 적지 않은 피해를 받은 국가 중에 하나죠. 다행히 한미 간의 FT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재개정을 했지만 개정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무역 흑자를 본다 하면서 개정을 요구를 해왔던 그런 모습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 주된 미군에 대해서 일종의 입버릇처럼 필요하면 감축하고 철수하겠다라는 그런 방위 공약을 저해하는 그런 표현도 적지 않게 해왔죠. 전반적으로 볼 때 트럼프의 4년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만들어졌 국제 질서를 많이 흔들었던 그런 4년입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한국이 번영하고 또 안보를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제 질서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이든은 저는 미국의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쇠퇴해 가는 모습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된 것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쌓여서 결국 터졌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1년 9.11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 테러와의 전쟁은 사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전비를 썼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력이 굉장히 지금 약화된 상태까지 왔고요. 더불어서 2008년에 우리도 다 기억하는 금융위기가 왔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오바마,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던 오바마는 나름대로 국내 개혁과 대외적인 개입의 축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사실상 큰 성과를 보지 못했고 그 틈을 타서 등장한 것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매우 거칠게 미국 중산층의 어려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중산층의 어려움을 미국에 와 있는 이민자, 불법 이민자,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그러한 부유한 국가들이 내지 않는 방위비, 그리고 마지막 2년 동안 중국이다라는 식으로 거칠게 미국민들을 일종의 선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결국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의 그런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이 지난 4년간 보여줬던 이 일방주의를 어떻게 청산하고 다시 국제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국제주의를 다시 갖고 오느냐가 바이든 후보의 남겨진 큰 숙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반도 문제를 좀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제일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 문제겠죠. 과연 북한을 어떻게 바이든 후보가 다룰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그 2차 미국 대선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대선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가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 외교 정책 주제로 들어가면서 바이든 당시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오랫동안 대북 정책을 갖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바탕으로 자기가 재선이 되면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 자기가 한반도의 전쟁을 막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깡패라고 바이든 후보는 칭하면서 그런 독재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바이든 지금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핵화 정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바이든 후보가 얘기하는 비핵화 정책이라는 것은 실무회담을 강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뭘 해내가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실무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목표, 비핵화의 과정을 모두 망라한 일종의 로드맵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고위급 회담 또 필요하면 정상회담으로 가겠다. 이것이 원래 보통의 그런 접근인데 그 접근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후보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동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미동맹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이 어려움을 겪었죠.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한국의 언론사 중에 하나의 기고한 글을 통해서 자기는 한국을 더 이상 갈취하지 않겠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국과 같은 편에 서 있고 동맹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도 여러 가지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특히 미 의회의 민주당 차원에서는 동맹국의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그런 비상식적인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납득 가능한 수준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정책에서 바이든 후보가 새롭게 말씀드린 이른바 바텀업,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그런 방침은 현재 한국 정부의 접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 간의 일종의 통큰 결정, 이게 북한식 표현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것은 새로 출범한 이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공조하는 것이죠. 당연히 서로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나 빨리 이것을 공조해서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은 정책 방향을 갖고 같은 접근을 하며 북한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